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투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고요.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경기 샬럿 경기인데, 샬럿은 지금 탱킹 팀이죠. 얘네들 확실하게 보면은 기록상으로 샬럿은 탱킹 레이스 전체 3등으로 되게 아래쪽에 있어요. 질려는 작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멜로 시즌 아웃에다가 브리지스 25분 정도로 통제해주고 있고, 마크 윌리엄스 빠지는 날도 많고요. 이런 중에 있는데, 뭐 샬럿은 보시다시피 뭐 피지컬 원툴 팀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펜시브 리바운드 종종 잡는다든지 그런 거 있는데, 지금 가드진들이 보면 뭐 지금 KJ 심슨이 나오거든요. 이게 세팅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샬럿은 지금 기본적으로 야투 시도가 많지가 않아요. 이 샷 메이킹, 좋은 이런 슛 찬스를 만드는 게 별로 좋지가 못하다, 그런 것들 얘기를 드렸었고, 반대로 시카고는 요즘에 매우 잘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동부 컨퍼런스 9위에 위치를 해가지고 플레이인까지는 갈 것 같아요. 뭐 남은 이제 좀 순위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상으로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해. 삐케야 이제 뭐 애틀 잡는 정도. 아마 이제 6, 7위 쪽 플레이인 이런 좀 상위 시드로 가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많이 가봤자 아마 8등까지 노릴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에 열심히는 하고 있다,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은데, 구도상으로 샬럿이 요즘에 대패하는 빈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글쎄 이거 시카고가 뭐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난 충분히 시카고 요즘에 강하다. 얼마 전에 포틀랜드, 토론토 뭐 잡기도 하고, 그 전에 이제 오클라호마한테 뭐 대패한다든지, 댈러스한테도 아쉽게 지고 그런 거 있었지만은, 시카고 지금 꾸준히 좋은 기간이죠. 3월달 이달의 선수 화이트에다가 기디도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기록 계속 좋고, 전반적으로 팀적인 에너지는 시카고가 훨씬 우위고 분위기도 좋고, 단순히 그냥 원정이라는 게 조금 걸리지만은 샬럿은 요즘 홈이나 원정 상관없이 대패를 일삼고 있는 팀들이거든요. 이 경기 기준점이 두 자릿수가 아닌 것부터가 좀 기분은 좋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시카고 쪽 보고 있습니다. 언더오버 상으로는 시카고 때문에 오바 보고 있는데, 샬럿이 요즘에 점수 내는 게 되게 부진해요. 공격 자체가 잘 안 돼. 그래도 뭐 수비는 좀 잘 된다, 뭐 이런 건 있지만 얘네들이 시카고의 발목을 잡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시카고도 충분히 요즘에 뭐 실점은 많습니다. 상대한테도 빠른 템포로 오가다 보니까 기회 자체를 많이 제공을 해요. 시카고는 보면은 이런 야투 성공시킨 내용이나 그 방어 내용, 수비 내용에 비해서 점수 자체는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좀 실점도 많은 편이거든요. 한마디로 오바팀이라는 소리인데, 샬럿은 언더팀, 시카고는 오바팀이지만 226이면 이 사이에서는 저는 오바가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긴 하네요. 샬럿이 탱킹팀이고 질려하는 작업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거에 초점 맞춰가지고 시카고를 좋게 보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오클라호마 대 레이커스 경기 있는데, 지금 레이커스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3위, 오클라호마는 1등인데, 제가 지난번에 오클이 휴스턴이랑 붙었을 때도 1등과 2등의 대결이지만 승수차가 14승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했었어요. 근데 오클라호마가 졌죠. 휴스턴이 상당히 세팅도 잘하고 나왔고, 본인들의 장점 오펜시브 리바운드 살리고, 심지어 야투까지 굉장히 잘 터졌습니다. 오클 입장에서는 뭐 사실 이긴 하지나 뭐 아주 큰 상관은 없지만은, 뭐 순위를 뭐 딱 밀릴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쉬웠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창 좋았던, 연승 달리고 있던 그런 시점에서 한번 끊긴 게 아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중요해요. 지금 뭐 3등에 위치를 해 있는데, 뒤쪽에서 이제 덴버랑 동률이거든요. 제가 매번 지금 서부는 3등부터 8등까지 되게 타이트하다. 레이커스가 47승인데 서부 8등인 클리퍼스가 46승이에요. 무조건 레이커스는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남은 기간 동안 3위에서 8위는 그 순위가 계속해서 변동될 가능성이 계속 있어. 그래서 레이커스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클을 만난 게 빡세죠. 자, 근데 이 경기가 일단은 바로 이제 내일 또 백투백으로 경기가 또 있습니다. 또 만나는데, 글쎄 나는 일단 오클라호마가 이 경기를 이겨야 될 당위성은 일단 전국 중계예요. 그리고 만약에 오클라호마가 지금 클리블랜드랑 아마 승수가 동률이거든요. 만약에 파이널에 간다, 이제 7판 4승제에서 한 경기라도 홈게임을 더 하기 위해서는 이 경기를 이기고 동부 1위보다도 더 많은 승리를 가져갈 필요가 있거든요. 파이널에 올라가는 팀 중에 더 이제 승률 같은 거나 승수 같은 거, 그게 높은 팀이 우위를 점하는데, 오클라호마는 그런 입장에서도 남은 경기들을 이겨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면은 시즌 막바지에는 로테이션도 돌리고 휴식도 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경기는 저는 오클라호마가 전국 중계라 갖고 막 힘을 빼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이긴 하네요. 오클은 지금 대권을 노리고 있어가지고, 레이커스 지금 골스한테 한번 잡히기도 하고, 골스전에서도 사실 돈치치가 진짜 못했었죠. 다른 애들은 뭐 리브스나 다 열심히 했는데, 레이커스는 저는 조금 지금은 수비적인 짜임새가 한창 좋았을 때, 서부 2위까지 도약을 했을 때 그때만큼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난 오클라호마도 직전에 아쉬웠지만 레이커스도 골스한테 잡히기도 하고, 그런 면들은 아무래도 오클을 여전히 높게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8.5는 불안불안합니다. 이거는 글쎄 뭐 오클라호마가 진짜 잘 터져가지고 원래 본인들이 하던 거 다 보여줘가지고 그러면은 충분히 해줄만도 한데, 저는 레이커스도 지금 후반기에 계속해서 좋고 막 서부 3위까지 도약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뭐 레이커스의 돈치치, 리브스, 르브론
3명의 플레이메이커, 수비 고점 이런 것들이 뜨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오클사이드로 보고 있고요. 이 경기는 나는 요즘에 레이커스가 딱히 수비팀이라는 생각 안 들거든. 그리고 오클라호마도 공격적으로 많이 하는 팀이죠. 지난번 휴스턴과는 구도가 조금 다를 것 같다. 얘네들이 좀 타이트한 승부로 가더라도 저는 오바 쪽으로 날 것 같거든요. 둘 다 뭐 지금 기록상으로는 공격이나 레이커스도 수비 은근히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232면은 저는 오바 보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브루클린 대 토론토 경기 있는데 얘네들은 저번에도 한번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 텐데 저번 매치 때는 116대 86으로 그냥 토론토가 찢어 발겼어요, 아주. 이때도 뭐 토론토는 라인업상으로 뭐 자코비 월터, 쉬드, 올랜도 로빈슨. 자, 요즘에 토론토는 일부러 힘을 많이 뺀다는 얘기를 했고 내일도 퀴클리나 퍼드 같은 애들이 못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랑도 뭐 라인업이 큰 차이는 없다는 소리예요. 아마 이때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 이날도 토론토가 오펜 리바를 17개를 잡았거든요. 저는 매번 브루클린의 장점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다. 강력한 이런 피지컬을 바탕으로 상대팀을 못 던지게 하고 본인들은 많이 시도를 한다 이랬는데 이날 토론토한테 이런 액션에서 많이 밀린 거예요. 이 브루클린 노아 클라운이 야투 개판, 자윌 개판, 키언 존슨 개판, 디로 개판. 그냥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많이 못 넣었어. 브루클린이 서로 간의 야투 횟수 차이가 15개나 났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토론토가 무난하게 승리를 했었어요. 브루클린의 장점을 아주 지워버렸다. 뭐 이런 건데 일단은 내일 결장 상황상으로는 브루클린 결장이 되게 많아요. 캠 토마스 뭐 시즌 아웃이고 내일 디안젤로 러셀, 캠 존슨, 클렉스턴, 샤프 이런 애들이 많이 못 나온다. 라인업 자체가 되게 부실부실하죠. 토론토는 이 라인업으로도 G리그 애들을 많이 쓰면서 일부러 경기 막판에는 다 빼가지고 질려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글쎄 그래도 많이 이겨. 저는 토론토의 3월달 성적이 10승 5패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좀 보여드렸었어요. 일단은 올랜도 2번 잡고 올랜도는 탱킹팀은 아니죠. 그 밖에 뭐 유타, 워싱턴, 필라델피아, 유타, 워싱턴, 브루클린, 샬럿, 필라델피아 전부 다 탱킹팀 잡은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 토론토가 3월달에 10승 5패를 거뒀고 상당히 수비적인 에너지가 좋았었고 높은 승률을 기록을 했지만 대부분이 탱킹팀이에요. 뭐 진 것도 워싱턴한테도 진다든지 샌안토니오, 피닉스, 포틀랜드, 워싱턴 뭐 이렇게 지긴 졌는데 골스한테도 지고 질만한 애들한테는 지고 탱킹팀들은 잘 잡아왔다. 그 가운데 브루클린을 이렇게 좀 사냥한 것도 있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글쎄 나는 일단은 토론토를 조금 더 위로 보고 싶어. 지난번 맞대결이 너무 일단은 좀 다가오는 게 있고 내일도 브루클린이 결장이 많다. 이게 탱킹 레이스 상으로 브루클린이나 토론토나 지금 자리를 그냥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토론토 7등, 브루클린 6등인데 두 팀 간의 승리 차가 이제 3승 차이가 납니다. 토론토는 뒤쪽에 샌안토니오랑 4승 차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둘 다 이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기를 뭐 어거지로 져가지고 뒤진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토론토도 사실 못 믿어. 내일 누가 빠질지 몰라요. 워낙에 그냥 질려는 작업들을 둘 다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3월달에 탱킹 팀들을 많이 패가지고 지금 탱킹 레이스에서 많이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 딱히 뭐 이런 진전할 부분도 없다. 그런 마인드여서 이 경기는 저는 토론토를 좀 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탱킹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은 브루클린이라는 생각이고 내일도 라인업이 말해준다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214.5는 저번 경기도 언더가 났는데 요즘에 토론토가 보시다시피 점수가 꽤 많이 나거든요. 4월달 들어서는. 근데 브루클린은 여전히 언더 팀이야. 근데 이 와중에 뭐 실점이 많아졌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언더오버는 딱히 뭐 갈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 기준점도 낮은데 지난번 맞대결이나 두 팀의 색깔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뭐 언더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고 언더오버는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자 다음 경기 포틀랜드 대 샌안토니오 경기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제 해석이 많이 들어간 경기예요. 어떤 식이냐면은 자 일단은 현재 이제 순위상으로 포틀랜드 대 샌안토니오가 얘네들 8등 9등이거든요. 샌안토니오 32승 44패 포틀랜드 33등 43패.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경기를 포틀랜드가 지금 순위상으로는 그러니까 앞서 있다는 소리인데 만약에 이 경기를 포틀랜드가 지잖아요? 그러면은 샌안토니오랑 동률이 되거든요. 승률상으로. 근데 맞대결상으로 지금 샌안토니오가 포틀랜드를 올 시즌에 3대0으로 이겼어. 그러면은 포틀랜드는 오늘 경기를 지면은 샌안토니오랑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샌안토니오가 탱킹 레이스 9등, 포틀랜드가 위로 가는 거야. 8, 9등이 자리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8, 9등은 뭔 차이가 있냐? 사실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픽순위 상으로 8등과 9등 일단은 1픽에 걸릴 확률이 1.5% 차이가 있고 4픽 이내 걸릴 확률이 8등 자리는 26.3%, 9등 자리는 20.3%예요. 6% 차이가 난단 말이야. 얘네들은 명확하게 올 시즌에 플레이인을 갈 만한 뭐 전력도 안 되고 그냥 망한 시즌인데 망할 거면 조금 더 잘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나는 이 경기는 요즘에 포틀랜드가 열심히 하고 샌안토니오도 열심히 하는데 이 경기를 좀 포틀랜드가 져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보이는 매치거든요. 물론 샌안토니오도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할 수 있겠지만은 결장 상황상으로 뭐 사이먼스, 카마라, 아브디아 이 중에 뭐 아브디아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카마라는 요즘에 못 나오고 있고
이래갖고 포틀랜드가 일단 좀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미 뭐 에이튼이나 핸더슨은 뭐 못 나오고 있기도 하고, 샌안토니오는 뭐 이제 소엔 정도? 소엔은 그냥 거의 뭐 시즌 아웃급입니다. 제 개인적 해석을 많이 넣으면 이 경기는 나는 샌안토니오가 프렌을 넘어서 일반승까지 할 만한 경기처럼 보이거든요. 포틀랜드가 져야 될 당위성이 좀 있어 보여. 물론 남은 기간 동안 그 경기들까지 이제 뭐 부지런히 져야죠. 만약에 그 순위로 이게 갈 거면은.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이런 탱킹 레이스가 순위가 뒤바뀔 염려가 별로 없는데, 이 경기는 확실히 오늘 있단 말이에요. 맞대결상으로 포틀랜드가 많이 졌어. 그래서 타이브레이커 상으로 확실히 밀리기 때문에 오늘 포틀랜드가 져버리면 샌안토니오랑 탱킹 레이스 순위가 바뀐다. 이런 상태여서 저는 한번 나 샌안토니오 역배 같은 거 생각이 나거든요. 어쨌든 제 해석이 많이 들어간 경기고, 지난번에 포틀랜드는 야투 115개를 던지고 득점이 113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야투를 많이 날려먹었고 경기 초반에 진짜 개판이었거든요. 28개를 더 쏘고도 진다. 그 정도예요. 물론 이게 뭐 지는 작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반면에 샌안토니오는 좀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클리블랜드랑도 뭐 1점 차로 겨우겨우 뭐 진다든지 되게 타이트한 게임을 해요. 저는 샌안토니오는 요즘에 늘 열심히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얘네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 우리가 이겨버리면은 이게 지금 현재 순위가 좀 뒤바뀔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의식은 하겠지만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한번 샌안토니오의 프렌을 넘어서 일반승까지도 볼만한 경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 해석이 많이 들어간 경기고 뭐 안 믿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이제 클리블랜드 대 세크라멘토 경기 볼 텐데, 뭐 별다른 얘기가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클리블랜드 내일 웨이드나 제롬, 얘네들은 전부 다 핵심 로테이션에 들어간 애들인데 퀘셔너블이 걸려있다. 조금 아쉽죠. 세크라멘토 라라비아 아웃이고, 그리고 이제 머레이가 퀘셔너블인 거. 머레이는 세크라멘토 수비의 핵심입니다. 자원상으로 빠지는 거는 세크라멘토가 조금 더 아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도 한번 맞붙었던 적이 있거든요.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크라멘토가 이겼단 말이야. 클리블랜드는 갈란드가 없었고 세크라멘토는 라빈이 없었거든요. 근데 세크라멘토에서 3점이 일단은 폭발을 했어. 35개 중에 16개 잘 들어갔죠. 그리고 뭐 허슬 같은 것들도 대단했었고, 리바운드 오펜 리바 14개, 스틸 9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클리블랜드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클리블랜드도 뭐 야투가 안 터진 건 아니었지만은 세크에 비해서는 약간 좀 모자란 감이 있었고, 클리블랜드가 종종 이런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높게 안 보는 거거든요. 물론 뭐 동부에서 지금 독보적인 1등이고 좋게 보긴 하는데, 난 클리블랜드가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 경기는 사실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경기 같아. 클리블랜드 보려면 9.5마일 봐야 되는데, 물론 세크가 저는 좋은 팀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미 시즌은 크게 조졌고 중간에 뭐 감독 갈고 조금 나아졌다가 이내 또 제자리를 찾아갔죠. 늘 구성상으로 아쉽다. 요즘에 뭐 그나마 키오넬리스를 선발로 써가지고 좀 좋아진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끼케야 뭐 이제 얼마 전에 뭐 샬럿 잡은 거고, 그 전에 워싱턴한테까지 졌었죠. 이런 경기들 하다 보니까 세크라멘토는 별로 믿을 팀은 아니라고 봐요. 보려면은 클브를 봐야 되는데 얘네들도 저는 아주 뭐 막 믿는 팀까지는 아니다. 동부 1등이지만은 오클, 서부 1등 오클만큼 막 신앙심은 없다. 이런 느낌이어서 그냥 저는 뭐 클브 마인 정도 보기는 보는데 저는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보스턴 대 워싱턴 경기입니다. 이 경기 핸디가 20.5점이거든요. 저는 이런 거 안 건드립니다. 얘네들이 아마 작년에도 붙었을 때 시즌 막바지 막 붙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이런 비슷한 기준점을 준 적이 있었어요. 일단은 맞대결상으로 보스턴이 여태 워싱턴을 11대1로 크게 패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쭉 보면은 그냥 이제 한번 2-3 시즌 한번 워싱턴이 잡은 적이 있었는데, 그 밖에는 그냥 싹 다 이렇게 보스턴이 많이 패왔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보이는 건 이 경기도 기준점이 225.5인데 대부분 보스턴이 워싱턴을 저득점으로 묶으면서 팬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작년에는 막 보스턴이 맨날 막 130점가량 패면서 3점 터지고 이럴 때 크게 이겼는데, 올 시즌에는 본인들의 공격은 조금 줄었고 상대를 오히려 수비적으로 많이 좀 가두는 것들이 보였었다. 작년에 이제 보스턴이 워싱턴 상대로 막 크게 이기고 이랬던 거는 좀 비볐던 게임은 워싱턴에 3점이 터졌다든지, 시즌 막바지에 보스턴 주전들 다 뺐던 경기, 4월 14일 경기죠. 시즌 막 게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내일도 보스턴이 뭐 브라운이나 테이텀을 관리해줄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나와봐야 돼. 근데 뭐 이거를 못 보고 가는 셈이죠. 그리고 저번에 얼마 전에도 아마 보스턴이 얘네 둘을 다 빼준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도 막 승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냥 워싱턴도 지금 결장이 되게 많아. 저는 그래도 워싱턴이 얘네는 분명히 탱킹을 하고 있지만은 나름대로 좀 신인 선수들 많이 쓰고 루키 선수들 많이 쓰고 연타 나는 애들 쓰는데도 꽤나 뭐 솔리드하긴 하다. 그런 거는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동부 지금 2등인 보스턴을 잡을 만한 그런 여건은 안 된다고 보고요. 나는 20.5는 그냥 안 보고 싶고 225.5 기준으로는 언더 게임? 그냥 그 정도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것도 언더를 보자니 원래부터 워싱턴은 페이스가 상당히 빠른 팀이고, 보스턴도 얘네들이 요즘 막 원래는 제가 수비팀이고 언더 게임 보기 괜찮다 이런 얘기들 했다가 요즘엔 득점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 전에 뭐 피닉스 123점 내면서 팬다든지, 멤피스 117, 샌안토니오 121,
피닉스 130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득점 자체가 많이 늘었어. 그랬을 때 얘네들이 맞대결 구도상으로 보스턴이 언더를 내면서 시즌 내내 225는 전부 다 언더 썼으니까 워싱턴을 막 100점 미만으로 묶으면서 패고 그랬었는데 글쎄요, 그냥 이 경기도 나는 선택하지 않고 싶은 경기야. 20.5는 저는 안 가요. 이거는 가비지를 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점수고 별로 안 건드리고 싶은 경기네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애틀랜타 대 유타 경기. 자, 유타도 부지런히 지는 팀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탱킹 레이스 하위권 중에 샬럿, 유타, 워싱턴 이런 애들 말했었는데 워싱턴은 얼마 전에 그 세크라멘토를 잡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유타가 지금 탱킹 레이스 전체 1등이거든요. 워싱턴이랑도 격차가 조금 있어. 유타나 샬럿은 요즘에 특히 열심히 지는 애들입니다. 열심히. 이게 많이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타 요즘에 그냥 쳐맞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상대팀한테 거의 뭐 20-30점 차로 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 그나마 이제 조금 뭐 잘 싸웠던 것들도 샬럿 같은 탱킹팀한테 4점 차로 패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대패를 합니다. 어쩌다가 휴스턴한테 3점슛 23개 중에 11개 50% 가까이 터져가지고 비비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은 그냥 단적으로 요즘에 유타는 10경기 기준으로 여기 지금 5경기 동안 평균 105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경기로 넓혀봐도 득점이 104.4점이에요. 유타는 원래 올 시즌 내내 최근 말고 올 시즌 내내 질 때 지더라도 제가 매번 막 110점가량 낸다 그리고 대패한다든지 그래서 오바팀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전혀 못 보죠. 요즘에는 아예 점수를 많이 못 내고 있고 대패 빈도도 높다. 그래서 이 경기도 볼 거면 사실 애틀랜타를 보는 게 맞아. 어제 미네소타가 못 해주긴 했지만 요즘에 이런 탱킹 팀들 상대로 다른 좀 비교적 우위인 팀들이 아직까지 뭐 끈을 놓지 않은 이런 팀들이 애틀랜타도 플레이는 갑니다. 이런 팀들이 대승을 거두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나는 이 경기 그냥 거슬리는 거는 내가 애틀랜타랑 사대가 조금 안 맞는 거. 그게 조금 거슬리는 것 같아요. 애틀랜타 보면 지금 득점 되게 많이 냅니다. 그래서 뭐 실점도 많기도 하고 애틀랜타가 지금 6경기 동안 1승 5패거든요. 이 가운데 뭐 뉴욕, 댈러스, 포틀, 마이애미, 휴스턴 이 중에는 뭐 질만한 팀들한테 진 거기는 해. 이 와중에 또 미러키를 잡았었어요. 참 알 수가 없는 애들이야. 질 때 지더라도 뭐 점수는 좀 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글쎄요. 나는 애틀랜타를 뭔가 딱 이런 유타까지 완벽하게 사냥해줄 정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유타 명확하게 지려고 하는 애들이다. 탱킹 레이스 전체 1등이니까 쿠퍼 플래그를 향해 잘 가고 있는데 그냥 애틀랜타를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믿지는 못해요. 백투백인 것도 그렇고 한창 막 리자셰 같은 애들 요즘에 너무 3월달 들어서 매달 발전하고 있다 이런 것들 보여드렸는데 요즘에는 한 3경기째 부진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유타의 결장이 너무 많기도 하고 클락스나 코디 윌리엄스 시즌 아웃이고요. 마카넨 콜린스 캐슬러까지 그냥 주전들이 거의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도 뭐 필립 포스키 같은 애 칭찬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칭찬 수준인 거지 이런 유타라는 탱킹팀을 바꿔놓을 만한 그런 활약은 절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유타는 요즘에 득점도 많이 못 내. 공격 카테고리도 안 좋아요. 그냥 공격 리그에서 최악 수준으로 안 되고 3점 꼴찌예요. 수비 그나마 뭐 3점 같은 거 막는다고 하지만 실점 너무 많고 이런 팀입니다. 유타는 그냥 밸런스 자체가 너무 안 좋은 팀이에요. 그냥 단순히 최근 5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득실에 마진을 살펴보면 23점가량 다운입니다. 이런 면에서 무난하게 애틀을 봐도 좋은데 저는 유타가 점수를 많이는 못 낼 것 같아갖고 또 한번 그런 면에서는 뭐 언더 생각 중이긴 한데요. 애틀도 빠르고 유타도 빠른 팀이다. 그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오바봐도 좋고 그러려면 근데 애틀랜타가 유타를 좀 진짜 많이 패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뉴욕 닉스 대 피닉스 경기 있습니다. 사실 뭐 둘 다 뭐 탱킹팀은 아니죠. 피닉스는 지금 11등이야. 아예 플레이인 밖으로 밀려버렸어요. 글쎄 얘네들이 뭐 탱킹을 할 것도 아니고 지금 듀란트가 못 나오는 기간 동안도 많이 지고 있어서 아예 플레이인 밖으로 밀려버린 상황인데 5연패 중입니다. 상대팀들이 뭐 보스턴, 미러키, 휴스턴, 미네소타, 보스턴 너무 빡세. 근데 뉴욕도 사실은 빡센 팀이긴 하죠. 그래서 피닉스가 일정이 계속 어려운 와중에 있는데 근데 뉴욕이 백투백입니다. 어제 뉴욕은 애틀랜타를 121대 105로 그냥 갭했어요. 내일은 또 이제 브런슨이 돌아올 수도 있대. 이런 거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게 뉴욕은 하필이면 백투백일 때 얘네가 뭐 내일은 뭐 브런슨이 그동안 쉬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뭐 기대치가 있겠지만은 뉴욕 닉스는 백투백일 때 대표적인 약팀이거든요. 얘네가 동부 3등 팀인데도 백투백일 때 5승 8패야. 이거는 기록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백투백일 때마다 득점이 부진했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었고 또 이제 뉴욕이 동부의 강팀들 그 보스턴이나 클리블랜드한테 전패, 오클한테도 전패 이런 식으로 뉴욕은 강팀한테는 약하거든요. 그래도 피닉스 같이 지금 더구나 듀란트까지 없으면은 뉴욕이 사냥할 만하다고는 봐. 왜냐면 이게 지금 피닉스가 라인업도 보면은 여기 브래들리 빌이 있기는 한데 브래들리 빌이 연봉이 $5천만 근데 너무 못해. 얼마 전에 이제 부상도 있었었고
부상에서 복귀를 했지만은 미러키전인가 보스턴전에 브래들리 빌의 득점이 1점이었거든요. 야투 하나도 못 넣고 자유투만 하나 넣었어. 그 정도로 브래들리 빌이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커가 혼자서 듀란트 없는 3경기째 매번 35득점 이상 해주면서 열심히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죠. 부커가 직전 경기 보스턴에 37점을 기록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피닉스는 103득점에 그쳤다. 다른 애들이 득점을 지원해줄 만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끼케야 이제 뭐 그레이슨 알렌 정도 그런 애들이 있지만 알렌도 터져야지 알렌이지. 빌이 전혀 못 도와주고 있고 이거는 뉴욕닉스 요즘에 아누누비 너무 잘하고 타운스도 건강만 하면 아주 좋죠. 미칼이 기복이 있긴 하지만 그냥 뉴욕닉스의 체급이 저는 많이 우위라고 보이네요. 거슬리는 거는 이 뉴욕닉스가 백투백일 때 약했다는 거. 워낙에 원래부터 주전들을 많이 굴리는 감독이니까. 그래도 어제는 선수들이 많이 안 뛰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탐티보드 감독이 주전들을 엄청 굴려대는 거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백투백이어도 뉴욕이 백투백일 때 약하거나 전력이 다운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걱정스럽지만은 저는 피닉스의 상태가 더 안 좋다고 보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최근 5경기 상대들이 워낙 빡센 것도 있었지만은 피닉스는 수비 카테고리 전체 그냥 다 싹 다 꼴등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여가지고 저는 뉴욕 닉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을 것 같다. 언더오버로는 229 피닉스의 지금 실점 지표로 보면은 사실은 오바봐도 되는데 나는 뭐 한편으로는 뉴욕 닉스가 얘네들 백투백일 때 조금 가라앉는다는 것들. 뉴욕 닉스는 보시다시피 지금 언더오버 상으로는 언더 지표가 많이 보여요. 피닉스 득점 안 되고 있다. 그 전에 만났던 막 보스턴, 미러키, 휴스턴, 미네소타, 보스턴 얘네들보다는 뉴욕 닉스는 득점 생산력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분도 있다고 봐가지고 저는 여전히 피닉스는 부커가 진짜 북치고 장구치고를 하더라도 득점 자체가 많을 것 같지는 않네요. 뉴욕 닉스는 뭐 수비도 좋은 팀이니까 언더에다가 뉴욕 닉스 사이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덴버 대 인디애나 경기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구도상으로는 원래 덴버가 인디애나를 잘 잡습니다. 맞대결상으로 덴버가 9연승 중이야. 9연승 중. 가장 최근에 만났던 경기도 한번 있었는데 이때는 나름대로 좀 덴버가 잘 굴러갈 때입니다. 좀 타이트하게 이기긴 했어. 2월 25일이니까 그냥 후반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덴버의 작업들이 상대 인사이드에서 굉장히 잘 놀았다. 그리고 외곽도 3점을 많이 안 던졌는데 그래도 몇 개 들어간 편이에요. 이런 낭비가 되는 이런 미드레인지 샷들도 조금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상대 인사이드에서 확실하게 놀았다. 덴버의 플레이가 잘 됐다는 소리죠. 요즘에 뭐 요키치가 부상으로 좀 못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복귀를 하고 뭐 괜찮긴 한데 이거는 근데 조금 거슬리는 거라면은 상대적 싸로는 덴버가 플레이 스타일 면에서도 우위에 있고 내일은 또 이제 시약함이 못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거의 뭐 한 11점가량의 플러스를 가져온 선수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번에 인디애나 시약함이 안 나왔을 때도 오비토핀이 졸라 기다렸던 날이 있거든요. 오비토핀이 대신 나와가지고 되게 잘했던 경기 아니면 저레이스 워커 이런 애들이 나오면은 그냥 인디애나 괜찮아요. 물론 시약함이 중요하지만은 아예 뭐 안 메꿔질 정도까지는 아니다. 자 이게 덴버가요. 사실 요즘에 나는 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덴버가 얼마 전에 이제 골스한테 졌어. 그 전에 이제 샌안토니오한테 아예 싹 다 빼줬어요. 그 전날에 미네소타한테 2차 연장까지 가가지고 석패를 한 다음에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백투백에서 샌안토니오는 아예 싹 다 빼줬고 미네소타한테는 석패. 그 전에 유타나 미러키를 잡은 건 있는데 유타는 그냥 이겨야 될 상대적 탱킹 팀이니까. 그리고 미러키 이날 쿤보랑 릴라드 전부 없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덴버가 이겼어야 될 경기고 그전에는 뭐 시카고한테 지고 덴버가 마지막으로 좀 잘했던 거는 휴스턴전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최근 9경기 동안 덴버가 3승 6패긴 하지만은 그 중에 2승은 당연히 이겨야 될 애들을 잡은 거고 그거를 빼면은 1승 6패라는 소리가 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요즘에 덴버는 사실 믿을 만한 상태는 아니다. 반대로 요즘에 인디애나, 뭐 오클이나 레이커스한테 진 건 있지만은 레이커스한테도 진짜 아깝게 졌어. 르브론의 버저비터 팀인 그게 있었던 날이고 오클한테는 그냥 개발렸죠. 뭐 질만한 상태야. 근데 나는 이게 물론 이런 좀 플레이 스타일 상으로 덴버가 인디애나 인사들을 잘 공략을 하더라 이런 건 있지만은 요즘에 분위기로 나는 인디애나가 꽤나 괜찮아 보이거든. 그 제가 매번 할리버튼이 얘가 드라이브인 시도를 줄이고 그런 것들을 네마드나 맥코날한테 맡기고 본인은 최대한 패스에 치중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요즘 경기를 보면 할리버튼이 인사이드 침투도 많이 합니다. 그게 되게 좀 짜임새가 있는 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웨스트브룩이나 하든 같은 이런 슬래셔형 그런 자원들이 있으면은 보통 빅맨들이 골 및 아래를 비워줘야 돼요. 예를 들어 아래에 있던 뭐 토핀이나 터너 같은 애들이 그 덩크 스팟에 대기를 하다가 이제 침출하는 거 보여주면 그 자리 비켜줘야 되거든. 그래서 상대 빅맨도 끌어오고 이제 할리버튼이 상대 이제 가드를 빠르게 뚫고 들어가고 마무리한다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한데 요즘에 인디애나는 그런 플레이들이 상당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인디애나 오펜스가 잘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요즘 뭐 3점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고 기록상으로 지금 인디애나가 공격 카테고리가 정말 좋죠. 이러면서도 수비는 뭐 3점을 좀 허용하긴 하지만은
덴버가 지금 3점에 딱히 뭐 강점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거 덴버가 인디애나한테 센 거는 알겠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덴버 요즘에 미러키, 유타 당연히 잡아야 될 애들 잡은 거 말고는 상황이 좋지가 못하거든요. 난 그래서 인디애나 프렌 보고 싶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덴버가 상대전적 9대 0이다 본인들이 자신 있어 하는 홈 경기다 뭐 이런 건 있는데 저는 요즘에 인디애나 농구 괜찮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덴버도 지금 서부 컨퍼런스 4위잖아. 덴버도 지금 되게 바빠요. 제가 아까도 뭐 서부 3등부터 8등까지 전부 다 이제 1승 차이다. 고꾸라지면은 플레이인을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물론 덴버도 이겨야 된다는 당위성이 많이 있지만은 홈게임이라서 뭐 기분은 좋은데 요즘에 덴버가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머레이가 퀘셔널 붙어있기도 하고요. 인디애나가 시약함이 못 나오던지 그런 이점은 있긴 한데 난 인디애나 요즘에 공격 농구가 되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거 한번 인디애나 프렌 그리고 뭐 오바 그렇게 좀 보고 싶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인디애나 사실 얘네들도 인디애나가 저랑 사대가 좀 안 맞기는 한데 요즘에 뭐 유타라든지 뭐 대승할 때는 해주더라고요. 저는 한번 인디애나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인디애나 내가 경기를 봤을 때는 잘하는 것 같던데. 자, 그 다음에 골스 대 휴스턴. 여기도 상대 전적이 아주 압도적이죠. 자, 골스가 휴스턴한테 맞대결이 15대 1입니다. 15대 1. 그 전에 이제 막 2020년부터 골스가 쭉 계속 연승하다가 올 시즌에 한번 꺾였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휴스턴이 하든 내보내고 나서는 탱킹팀으로 갔었죠. 탱킹팀 혹은 뭐 어쨌든 뭐 플레이오프 못 나오는 팀 그런 위치였었다가 이제 올해는 오히려 휴스턴이 골스보다 윗순위에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 전적 면에서는 골스가 많이 잡아먹었었다. 나는 지금 휴스턴 꽤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휴스턴은 그래도 밑바닥이들. 아까 제가 3등부터 8등까지라고 했잖아요. 서부가 지금 되게 치열한 게 휴스턴은 2등이야. 그래도 얘네들보다는 좀 순위 차이가 조금 있긴 있어요. 휴스턴이 51승이어가지고 그 밑에 애들이랑 한 4승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휴스턴 자리는 그냥 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스턴이 얼마 전에 이제 오크를 잡기도 하고 꽤나 잘하고 있죠. 자, 이거는 골스가 지금 되게 일단 체력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죠. 직전 경기 때 골스가 뭐 덴버전에 4일 동안 3경기를 해야 되는 마지막 일정이다. 그래서 뭐 체력적으로 힘들 거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컬이나 버틀러 전부 출전을 시켰고 그 경기도 잡았잖아요. 어쨌든 골스 지금 5연승을 달리고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지금 그 골스에는 스테판 커리와 이 버틀러가 같이 뛰고 있잖아요. 버틀러가 이제 골스로 이적한 이후에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경기를 출전한 경우에는 20승 2패예요. 굉장히 기록이 좋아. 기록이 아주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댈러스한테 진다든지 휴스턴 잡은 것도 있었고요. 덴버한테 한번 뭐 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도 계속해서 뭐 연승 달리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두 선수가 같이 뛰면은 골스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런 건 맞는데 지난번 경기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스가 휴스턴을 잡았던 98대 100으로 수비적으로 잘 묶고 이겼던 경기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좀 골스가 각을 잘 잡다가 막판에 휴스턴이 추격을 했거든요. 일단 골스 거의 뭐 풀멤버입니다. 스테판 커리 27득점, 포지엠스키나 버틀러 잘 도와주고 이랬던 날이야. 근데 뭐 딱히 뚜렷하게 야투가 잘 들어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야투 89개 중에 뭐 야투는 40%도 안 되고 둘 다 그러니까 일단은 골스가 야투가 부진했는데도 이긴 거야. 그럼 휴스턴을 말할 것도 없겠죠. 얘네들은 야투가 더 부진했습니다. 그 이제 야투가 일단 93회 더 많이 쐈는데 야투가 일단 안 좋았어요. 골스보다도. 이날은 이제 에런 할로데이가 뛴다든지 벤블릿이 없을 때입니다. 옆에 뭐 제일런 그린 부진하고 센군도 안 통하고 그냥 전반적으로 주전 자원들이 아주 못했던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장 상황 보면 이때는 타리 이슨이라든지 뭐 벤블릿,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이런 애들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두 팀이 맞대결한 경우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다. 내일은 그래도 결장 상황상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아마 제대로 된 맞대결이 될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휴스턴이 좀 프렌 생각이 나네. 요즘에 커리가 잘하고 있는 건 알겠어. 그리고 옆에다 포지엠스키나 무디 같은 애들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건 알겠는데 나는 일단 휴스턴이 좀 이제 그 오펜시브 리바운드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골스를 압박할 수가 있겠다. 요즘에 모든 팀들이 커리를 상대로 더블팀을 붙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커리를 못 던지게 한 다음에 포지엠스키, 무디, 버슬러, 그린 이런 애들이 좀 위크 사이드에서 3점을 노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그런 것들이 실감에 의존해야 되는 느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휴스턴은 지금 3점을 잘 통제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3점을 내주면서도 최대한 안 좋은 컨디션에 3점을 많이 내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휴스턴이 나는 골스 상대로 지금은 풀멤버라면 상성이 꽤 괜찮을 것 같거든. 더구나 내일은 뭐 이슨이라든지 뭐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같이 피지컬적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애들도 많이 있는 편이고 글쎄요 내일은 아마 제일런 그린 같은 애들이 커리를 상대를 하고 벤블릿이랑 같이 뭐 더블팀 붙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일단은 커리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런 면에서는 휴스턴이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골스가 이제 버틀러랑 이제 커리가 같이 뛸 때 2패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댈러스랑 덴버전이거든요. 그때마다 커리의 야투 내용이 정말 안 좋았었어요. 커리가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나이도 많기도 하고 꾸준하게 좋은 기록들을 막 유지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 번쯤 자빠질 때도 됐다. 뭐 그런 마인드도 있기는 해. 그리고 휴스턴 같은 좋은 수비팀이라면은 그런 것들을 보여줄만 하다고도 보이고 있고요. 직전 경기 스가를 최대한 뭐 한 24득점인가?
그렇게 묶어놓은 것도 인상적이기도 했고, 매번 휴스턴의 이제 좀 센 군 옆에다가 아담스라든지 랜데이 같이 이런 오페시브 리바운드가 좋은 이런 애들을 붙여놓을 때 휴스턴이 상대를 참 이제 압박하고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가는 구간이다. 제가 그런 얘기들 매번 들어왔었는데 요즘에 그런 것들이 잘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휴스턴이 그냥 골스보다도 이게 뭐 원정이라서 불편하긴 하지만은 더 윗순위에 있는 이유는 시즌 내내 보여준 것 같다. 우도카 감독이 팀을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뭐 서부 2번 시드가 거의 확정적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물론 맞대결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가 골스한테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는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코리한테 더블팀을 붙이더라도 코리가 뭐 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제 좀 반대급부로 버틀러가 좀 수혜를 본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난 개인적으로 요즘에 모양새로는 휴스턴도 만만치 않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난 휴스턴이 4.5씩이나 프렘 받은 건 이거는 프렘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뭐 휴스턴이 야투가 안 통하는 날이면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요즘에 휴스턴 그냥 공수양면에서 이렇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휴스턴 사이드를 보고 싶고요. 나는 그림상으로는 얘네 둘이 붙으면 언더가 맞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두 팀의 색깔은 언더팀의 색깔입니다. 수비가 워낙에 좋은 애들이고 공격도 폭발력이 있어. 지금 최근 5경기 6경기 동안 득점 낸 거 보면은 다 되게 좋아요. 그거는 맞는데 나는 두 팀의 색깔은 일단은 붙으면 천천히 갈 거다. 언더게임 보고 싶네. 자, 마지막으로 뉴올 대 미러키 경기 해볼게요. 자, 이 경기도 뉴올리언스가 탱킹 팀입니다. 뉴올리언스가 탱킹 레이스 4등이거든요. 지금 이제 21승이고 앞뒤로 2승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글쎄 뉴올리언스가 샬럿을 쫓아가긴 어려워. 진짜 샬럿은 지려고 마음 먹은 애들이야. 그래서 뉴올리언스가 쫓아가기가 조금 어려운데, 요즘에 뉴올리언스는 일단은 멤버 상으로 내일도 보면은 이래요. 알바라도, 안토니오 리브스, 브루스 브라운, 로비스널, 미시, 맥컬럼 자이언까지 나가 떨어졌고, 내일은 이제 브랜든 보스턴 주니어, 올리닝, 호킨스까지 아웃입니다. 뉴올리언스가 안 그래도 지금 라인업이 엄청 어설픈데 더 빠졌어요. 올리닝 호킨스까지 빠져가지고 경기당 한 30분가량 뛸 수 있고 두 자릿수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애들이 더 빠져버린 거야. 이러다 보니까 뉴올리언스는 저는 내일도 저득점일 것 같거든요. 요즘에 근데 사실은 뉴올리언스는 내가 매번 비슷한 분석을 하는데, 얘네가 이상하게 막 레이커스한테도 108점을 낸다든지 그래갖고 망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하거든요. 뭐 자말 케인, 마트코비치 이런 애들이 와 두 자릿수 점수 내가지고 조금 까다로웠었거든. 그래도 그때 당시 이제 두 자릿수 점수를 냈었던 올리닝이나 뭐 이런 애들 빠지다 보니까 저는 뉴올리언스가 오늘 경기도 점수를 많이 못 낼 거라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또 한 번 100점 미만으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지난번 경기보다도 더 빠진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미러키는 얘네들도 바로 이제 직전 경기인가요? 그때 아마 필라델피아랑 경기를 했었는데 그날 아주 쿤보가 몬스터급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마이애미까지 잡고 이랬었는데, 사실 필라델피아전에 1쿼터 때 엄청 밀렸었어요. 그날 이제 필라델피아가 39득점 받고 1쿼터에만. 근데 2쿼터에 확 쳐져가지고 미러키가 역전하고 결국에는 마행까지 해냈는데, 그러니까 미러키가 뭔가 좀 아주 솔리드하진 않아. 옛날 같으면 미러키가 막 동부에서 한 1, 2등 하고 이럴 때는 되게 셌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정감이 있지는 않거든요. 탱킹 3대로도 바로 필라델피아전에 보여줬었으니까. 그날도 쿤보가 35득점인가? 리바운드 17개, 어시스트 20개 그런 활약을 해가지고 해낸 거였었는데, 미러키가 이런 쿤보한테 기대는 느낌도 그렇고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어제 연장 가가지고 백투백 승부로 겨우겨우 뭐 승리를 했던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얘네들도 미러키도 동부에서 5등인데 6승 8패여 백투백일 때 백투백 성적이 좋지가 못합니다. 백투백일 때 뭐 쿤보나 뭐 릴라드 같은 애들 빠진 경우도 있었고, 지금 릴라드가 없는 것도 아쉽기도 하죠. 저는 매번 미러키가 그 되게 야투 시도가 적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러키의 야투 시도가 80개밖에 안 돼요. 반대로 상대한테는 91번 정도 허용을 한다. 미러키는 매번 이렇게 야투 마진상으로는 안 좋은 쪽이다. 그래서 실점도 많고 득점도 많은데, 그래도 오늘 상대가 뭐 뉴올리언스라면은 어제 경기도 마이애미한테 되게 어려운 경기를 뒤집었는데 좀 지친다곤 해도 아직까지는 뭐 퀘셔너블 올라온 것도 없고, 그냥 뉴올리언스가 저는 워낙에 지금 좀 전력이 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래가지고 미러키가 한 자릿수의 핸디값을 받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뉴올리언스는 져야 되고 얘네는 이겨야 될 당위성이 없습니다. 미러키한테도 저는 얘네가 백투백이어도, 미러키가 백투백이어도 어지간해서는 뉴올리언스가 대줄 것 같거든요. 또 하나 얘기해볼 만한 선수가 이 롤린스라는 친구인데, 요즘에 거의 뭐 릴라드 이상급의 활약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출전 시간이 되게 짧다든지 아예 못 뛴다든지 이랬었는데, 릴라드 부상 이후로는 주전으로 올라오는 빈도가 상당히 높고요. 요즘에 한 6경기 동안 야투 66.7%, 경기당 8개 쏘는데 이 정도입니다. 많이 잘 넣고 있는 거죠. 3점이 68.2%, 최근 6경기 동안 22개 쐈는데 15개 넣었어요. 되게 좀 비정상적인 수치긴 한데 어쨌든 감각이 상당히 좋은 상태다. 경기당 14.7점 넣고 있거든요. 포지션이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요즘 뭐 거의 뭐 릴라드 이상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긴 고민 안 할 것 같습니다. 탱킹 팀을 상대를 하는 거고 요즘에 이제 좀 강팀들이 이런 탱킹 팀을 학살하는 빈도가 되게 높아요. 저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러키를 보고 싶고 221.5 기준으로는 저번에 뉴올리언스 얘네들 점수 100점 못 넘을 것 같다고 했다가 많이 넣어가지고 그래갖고 레이커스전도 오버가 나고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미러키도 실점이 좀 많거든요. 난 이런 것들 때문에 미러키가 상대한테 너무 많은 공격을 허용을 한다. 본인들은 많이 시도를 못 하는데 난 그것 때문에 미러키 핸디가 조금 거슬려. 백투백인 것도 그렇고 그래도 저는 미러키가 핸생할 만한 경기라고 보고 그러면은 그냥 오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러키가 요즘에 수비를 막 잘해가지고 상대를 늦춘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안 보여가지고 매 경기 실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뭐 오바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